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1월 일문학과 2025-0315 김세은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즐겨 하는 편인데요.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자주 이용합니다. 스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PC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현재 약 5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게임이 새로 출시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임이 살아남는 걸까? 가격이 싸면 더 잘 팔릴까? 어떤 장르가 유리할까? 이 궁금증을 데이터로 직접 분석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에는 정말 많은 게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게임이 있는 반면 출시 직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게임도 많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격이나 장르, 출시 시기 같은 정보만으로 게임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이 무엇인지 기준을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긍정 리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스팀에서는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가 해당 게임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지 아닐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긍정 리뷰 비율이 70% 이상이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 문제로 설정하고 기계학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분류 문제란 주어진 데이터를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PPT 설명 5분, 오렌지 3 실습 10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 사용한 도구는 오렌지 3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려면 파이썬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렌지 3는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만으로 머신러닝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의 왼쪽 패널에서 원하는 기능의 위젯을 끌어다 캔버스에다 놓고 위젯끼리 선으로 연결하면 데이터가 순서대로 흘러가면서 분석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불러오는 블록, 데이터를 정리하는 블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블록을 차례대로 연결하면 전체 분석이 완성됩니다. 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코딩보다 분석의 흐름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결과를 그래프로 바로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후 실습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카글의 스팀 게임즈 셋 데이터셋입니다. 카글은 전 세계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셋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무료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슬라이드 하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스팀에 출시된 약 12만 2천 개의 게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변수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각각 긍정 리뷰 수와 부정 리뷰 수입니다. 이 두 값을 이용해서 긍정 리뷰 비율을 계산하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프라이스는 게임의 출시 가격이고 에버리지 플레이 타임은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평균 시간입니다. 플레이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게임이 재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장르, 출시일, 개발사 정보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해서 어떤 게임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데이터를 바로 분석에 쓰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를 열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출시된 지 하루밖에 안 된 게임이 리뷰 3개만으로 평가 만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뷰가 너무 적으면 그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3명한테 이 게임 재밌어? 라고 물어봐서 셋 다 응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게임이 진짜 성공한 게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리뷰 합계가 10개 미만인 게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 게임과 유료 게임의 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무료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모델이 가격 정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무료면 다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잘못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구간으로 나누어 범주화에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한 후 장르, 가격, 출시 연도를 입력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3에서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 모델을 돌려 어떤 모델이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비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이어지는 오렌지 3 실습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렌지 3로 직접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탐색합니다.
그 다음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학습용, 테스트용으로 나눈 뒤 두 가지 모델을 학습시켜서 성능을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오렌지3를 실행하면 이렇게 흰색 빈 캔버스가 나오는데요. 화면 왼쪽 패널에서 파일 위젯을 찾아서 캔버스 위에다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 선택창이 열리고 카글에서 미리 다운로드해둔 스팀 게임즈 데이터셋 CSV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파일이 잘 불러왔으면 아래쪽에 변수 목록이 표시됩니다. 변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FID는 스팀에서 각 게임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게임 가격이고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각각 긍정 리뷰수와 부정 리뷰수이고 에버리지 플레이 타임은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전체 평균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총 12만 2천 개가 넘는 게임 데이터가 잘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캔버스에다 끌어다 넣고 파일 위젯과 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12만 2천 개가 넘는 행이 펼쳐집니다. 각 행이 하나의 게임을 나타냅니다. 스크롤에서 찾아보면 리뷰의 수가 0인 게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아직 아무도 리뷰를 남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이터는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트리뷰션 위젯을 연결해서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목록에서 프라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보면 무료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고 유료 게임은 저렴한 구간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모델이 편향되게 학습할 수 있어서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셀렉 로즈를 연결하고 데이터 테이블에 연결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조건을 포지티브, 긍정 리뷰가 5초과 네거티브, 부정 리뷰가 5초과인 경우만 남기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즉, 긍정 리뷰, 부정 리뷰가 각각 5개보다 많아야 하므로 합산하면 최소 10개 이상의 리뷰가 있는 게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뷰가 거의 없는 신뢰도 낮은 게임들이 걸러집니다. 다음으로 포뮬라 위젯을 셀렉 로즈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건데요. 긍정 리뷰수를 전체 리뷰수로 나눠서 긍정 비율을 계산하고 이 값이 0.7 이상이면 success, 미만이면 fail로 분류하는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측하려는 목표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edit domain과 select columns 위젯을 차례대로 연결해서 방금 만든 success 변수를 타겟 목표 변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설정을 해줘야 모델이 이 변수를 예측하면 되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리가 끝났으니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눌 차례입니다. 데이터 샘플러 위젯을 셀렉 컬럼즈 위젯에 연결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학습용 데이터 비율을 80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자동으로 테스트용 데이터가 됩니다. 왜 데이터를 나눠야 할까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알려주고 외우게 하면 100점을 맞아도 실력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을 학습할 때 쓴 데이터로 다시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잘 맞추기 때문에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로 실력을 검증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차례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트리 위젯 트리 위젯은 모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리 위젯을 캔버스에다 끌어다 놓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도 똑같이 끌어다 놓습니다. 이 두 개는 데이터 샘플러에 각각 연결하면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 트리는 데이터를 조건으로 계속 나눠가면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게임의 가격이 무료인가? Yes이면 왼쪽, No이면 오른쪽처럼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듯이 분기합니다. 이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리 위젯을 더블 클릭하다 보면 초맥의 변수 설정 창이 뜨는데요. 최대 깊이, 맥스 데프로 다수는 100으로 다수결 기준은 9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도 똑같이 설정하면 되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동시에 만들어서 각 나무의 예측을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나무 한 개보다 여러 개의 의견을 종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두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결정 나무는 결과 해석이 쉽고 랜덤 포레스트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두 모델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초매개 변수를 확인해 보면 트리 개수가 100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모델을 모두 테스트 앤 스코어 미지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 컬럼즈를 테스트 앤 스코어의 위젯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 모델이 동일한 데이터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을 더블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두 모델의 성능이 나란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두 모델 모두 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랜덤 포레스트를 보겠습니다. AUC는 0.979, 정확도 CU는 0.900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AUC 0.931, 정확도 0.912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도 CU는 Classification Accuracy의 약자로 전체 예측 중 맞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정확도가 0.900이라는 것은 100개의 게임을 예측했을 때 약 90개를 올바르게 성공 또는 실패로 분류했다는 의미입니다. AUC는 Area Under the Curve의 약자로 모델이 성공한 게임과 실패한 게임을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5면 동전 던지기 수준의 반반이고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AUC가 0.979라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두 그룹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UC는 랜덤 포레스트가 더 높지만 정확도, CU는 의사결정 나무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C 기준으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정확도 기준으로는 의사결정 나무가 더 좋은 모델인 셈입니다. 이처럼 어떤 평가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가격, 장르, 출시 연도 같은 기본 정보만으로 게임의 성공 여부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드도 한 줄 쓰지 않고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렌지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렌지3를 활용해 스팀 게임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보면 카글에서 스팀 게임 데이터를 받아서 불러오고 리뷰가 적은 게임을 제거해서 목표 변수를 만드는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학습용과 데이터 순으로 테스트용으로 나눠서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두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코드 없이도 머신러닝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데이터를 다루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